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가 가장 잘 팔리는 옵션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산타페 H픽 드림인데요, 시작 가격은 4,508만원. 우리의 패밀리카로서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승도 해보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갑니다. 1.6L 터보 엔진이 180마력 정도를 발휘하고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P2 모터가 하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변속기 내장형 하이브리드 TMED라고도 부르는 시스템이죠. 가다서다를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도심에서는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세팅 자체를 전기 모터를 극단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공인연비 같은 경우는 15.5km/L입니다. 사실 이렇게 4,800mm가 넘는 이런 중형 SUV에서는 뛰어난 수준의 연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딱 붙었을 때 그 느낌은 알아채기 힘든 것 같아요. 소리만 없다면 이 진동과 뭔가 이런 느낌만으로는 언제 엔진이 개입했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가 단순히 구동을 하다가 엔진이 붙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끝까지 엔진의 회전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엔진의 회전수랑 이 바퀴의 회전수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전환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소리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지금 모터에서 엔진이 켜졌을 때 이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사운드 때문에 아직은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됐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시동이 걸렸을 때 웽 하고 돌면서 약간 확 깨는 그런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대는 1.6L 터보 엔진의 연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밀러 사이클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밀러 사이클이라는 건 피스톤이 공기를 압축하면서 올라갈 때 이 흡기 밸브를 살짝 늦게 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일로 살짝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피스톤이 올라왔을 때 공기를 압축하는 힘이 덜 들겠죠. 그러면서 내려가는 힘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이 힘을 덜 쓰면서 연비를 더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은 애킨슨 사이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요타가 많이 쓰던 이 애킨슨 사이클 방식, 이 자연흡기 방식의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유효 압축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가속을 했을 때 저속에서 엔진이 충분히 힘을 내지 못한다 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터보차저를 붙이고 공기를 기본적으로 터보차저를 이용해서 압축해서 밀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흡기 밸브를 통해서 빼내는, 그래서 엔진이 공기를 압축할 때 힘을 조금 덜 들이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밀러 사이클 엔진은 저속에서의 토크를 터보차저로 보완하면서도 연비는 높인 그런 방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가속을 해보면 가속력은 대신 조금 트레이드 오프 됐다고 봐야겠죠. 이런 산타페의 연비, 효율성,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엔진의 직결감 이런 것들은 많이 트레이드 오프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놔도 가속력은 그렇게까지 경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가 이 정도면 됐지, 요 이상의 가속력을 바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딱 그 정도의 이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어디까지나 가족을 위한 차,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가장이 이 차를 효율적으로 경제성 높게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 또 좋은 점은 승차감이 지금 아주 편하네요. 진짜 패밀리카로서 딱 알맞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급에서 경쟁하는 패밀리 SUV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이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돼요. 이런 도로에서도 지금 매놀 뚜껑을 한쪽 바퀴로만 타고 넘었습니다만 아주 부드럽게 요철이나 매놀 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이 차가 충격을 만나고 지나갈 때 어느 정도 이걸 잘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전륜에는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이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적용해 놨고요.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댐퍼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는 건 방금처럼 맨홀 뚜껑을 만나서 한쪽 바퀴로 딱 타고 넘어가는 상황, 그럴 때 댐퍼가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딱 받으니까 감쇄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매끄러운 도로에서 오돌토돌한 이 사소한 진동들이 반복해서 유입될 때는 이 댐퍼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안정적인 거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 바퀴를 묶어주는 이 스테빌라이저 바의 세팅 자체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바퀴로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쪽 바퀴의 충격을 다른 한쪽 바퀴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빌라이저 바의 세팅으로도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패밀리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이 패밀리카로서 승차감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 저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약간 신토부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의 입맛에 살짝 맞지 않는 그런 세팅이 있거든요. 특히 후륜 서스펜션의 세팅, 저희도 얼마 전에 이 테슬라 모델 Y 26년형을 2개 연속으로 시승을 해봤습니다만 확실히 탔을 때 주행 피로도가 살짝 있는 느낌이 있어요. 후륜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 K 패밀리카로서 입맛에 딱 맞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확실히 패밀리카로서 한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세팅을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토부리의 느낌이 있네요. 반대로 산타페는 미국에 가면 또 미국에 맞는 세팅을 합니다. 미국 모하비 사막에 있는 캘리포니아 프로빙 그라운드에 가보면 거기에서 미국 전용으로 세팅을 또 튜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는 승차감을 좋아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막 쭉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조금 더 주행 안정감을 중시한 세팅을 해놓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내수차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나라에 맞는 세팅을 하는 선택의 문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속 방지턱도 이 정도면 진짜 한국 도로에만 있는 아주 폭력적인 과속 방지턱인데, 이런 과속 방지턱도 진짜 부드럽게 넘어줍니다. 지금 시속 30km로 브레이크 안 밟고 넘어볼게요. 진짜 이 정도면 잘 넘어준다. 서스펜션에 무슨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전자식 가변 댐퍼, 어댑티브 댐퍼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주파수 감응형 댐퍼 끝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충격을 잘 흡수한다는 거죠. 확실히 K 최적화 세팅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충격을 만났을 때도 어느 정도 충격을 잘 흡수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승차감을 부드럽게 세팅해 놓다 보면 반드시 트레이드오프 되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핸들링 성능이죠. 스테빌라이저 바 세팅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감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당연히 핸들을 꺾었을 때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롤이 더 많이 허용이 되게 되겠죠. 핸들을 이런 식으로 꺾어보면 확실히 롤이 좀 많이 허용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SUV라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핸들을 꺾어봤을 때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차가 조금 더 많이 롤이 허용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차선을 바꾸는 상황에서도 약간 좌우로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2.5L 터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래도 자세가 제어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실제로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eDTVC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 토크 배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코너링을 할 때, 급격하게 조향을 했을 때 이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바깥쪽 바퀴에 조금 더 구동력을 준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잘 돌아나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토크 배터링 기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핸들링과 코너링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기 모터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살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차가 흘러갈 때 과속 방지턱을 넘게 되면 올라갈 때는 차가 살짝 뒤로 밀릴 수 있고 내려갈 때는 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터를 통해서 조금 제어해 준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진짜 미세하게 살짝 해주고 가속방지턱에서 내려갈 때는 앞차 축이 조금 더 예상보다 더 내려가지 않게끔 이걸 살짝 감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개별의 기능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로 딱 만들어냈을 때 진짜 한국 도로 상황에 딱 맞는 느낌, K 자동차 신토부리의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지만 지금 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름대로 좀 익숙해진 느낌은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물론 올해 말에는 이 산타페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H자 그래픽이 양쪽으로 있던 걸 없애고 전체적으로 H자 느낌이 들도록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실루엣 자체가 워낙 이 개성적인 실루엣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는 그런 세부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게 잘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H픽 트림 측면에서 이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저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편평비가 60이나 되기 때문에 18인치면 사실 그렇게까지 작은 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와 휠의 비율상 이 휠이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거 조금 아쉽습니다. 20인치 휠 옵션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애프터마켓에서 나와 있는 휠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금호 크루젠 타이어가 끼워져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컴포트한 승차감,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휠을 20인치로 인치업하면서 타이어까지 같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산타페 후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충분히 익숙하시겠지만요, 이쪽 양쪽으로 H자 그래픽이 있는 거, 이거 약간 덤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뭐 뼈단 것 같다 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이게 또 세로형 그래픽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뭐 어떤 모습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는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중형 SUV 중에서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무려 725리터예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차 같은 경우는 5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3열이 없는 모델인데, 이 3열이 없는 모델 기준으로 725리터의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골프백이 가로로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2열 시트까지 폴딩하게 되면 1400리터의 공간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리클라이닝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2열 시트까지 전부 다 폴딩하고 나면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까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산타페 H픽 트림이다 보니까 원터치로 폴딩하는 기능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전동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로 넓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주시면 여기 안에서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또 지금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안쪽에 짐이 날아다니다가 승객석 안쪽으로 들어갈 위험도 있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크몬에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트렁크 수납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크몬이라는 회사는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시트, 퀼팅과 파이핑과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기아 순정으로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 산타페의 실내 내장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컬러로 만들어진 이런 트렁크 수납함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 뭐 세차용품을 넣어 두실 수도 있고요, 워셔액 이런 것들을 넣기 딱 좋은 트렁크 수납함을 이렇게 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뚜껑 닫으셔서 안쪽으로 그냥 밀어 놓기만 하면 깔끔하게 짐이 정리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네요.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2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꽤 넉넉하죠. 지금 특히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랑 비교하면 레그룸이나 헤드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넉넉합니다. 2열 헤드룸, 그러니까 이 엉덩이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이 높이는 36mm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룸 1030mm를 갖추고 있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먹 2개가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공간, 그래서 이 엉덩이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75mm의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렌토보다 15mm 더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이나 여러 가지 이 실내 거주 공간에 있어서 확실히 소렌토보다 더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들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경쟁 모델로 생각하시고 비교하고 계실 테슬라 모델 Y보다도 더 여유로운 2열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차는 H픽 트림이다 보니까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5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2열 시트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이고요. 이 암레스트를 내리면 스키스루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스루는 사실 없지만 만약에 긴 짐을 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시트 한쪽만 폴딩해서 6대4 폴딩을 통해서 또 긴 짐을 실어 놓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트렁크에 더 많은 짐을 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클라이닝도 기본으로 제공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짝 앉은 불편한 자세, 가장 기본적인 반듯한 자세, 그리고 조금 누운 자세, 그리고 확
확 누운 이런 자세까지 최소한 4가지 이상의 각도로 이 시트를 리클라이닝 할 수 있기 때문에 2열 승객의 거주성에도 아주 많은 신경을 쓴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열에 쓰레기통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가져왔습니다. 2열에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쓸 수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서 꽂기만 하면 끝입니다. 안쪽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2열에서 즐길 거 즐기신 다음에 이렇게 뭐 묻은 것들 이렇게 닦고 나서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넣어놓고 그냥 닫으면 자석으로 닫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에 타는 아이들, 자녀들이 뭐 휴지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것들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거치대도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요. 진짜 알리에서 사는 그런 부품들 말고 현대기아 순정 부품사가 만드는 그런 제품 찾으신다면 저희 밑에 고정 댓글로 한번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열을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크몬에서 만드는 시트 커버 제품인데요. 이 시트가 쉽게 오염되거나 또 시트에 약간 고급감이 아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부품의 퀄리티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컬러도 똑같고 아예 이질감 없이 차와 융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봤을 때 착자감도 괜찮고 완전히 핏하게 딱 만들어지다 보니까 알리산 이런 것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딱 빌드 퀄리티가 만들어져 있어서 착자감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열선 시트가 켜졌을 때도 이 열선 시트의 온기감이 느껴집니다. 통풍 시트를 켰을 때도 가죽에 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흡입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통풍 시트를 켰을 때도 시원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답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이 시트 커버를 또 무료로 3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 HP 트림에서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시보드에 이런 식으로 우레탄 처리를 해놓지 않고 인조 가죽 마감을 해놓은 거, 그래서 가죽 스티칭이 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 차를 조금 더 고급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필러라든지 헤드라이너 소재 자체도 약간 스웨이드 가죽 같은 이런 처리를 해놓고 있어서 차를 한층 더 산뜻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죠. 디펜더는 아래쪽으로 열리고 산타페는 위쪽으로 열립니다. 500ml 물병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크기지만 뭐 간단한 서류라든지 뭐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기 넣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지갑을 넣어 놨다가 까먹고 시승차를 반납한 적이 있었어서 저는 이 공간을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넣어 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 그런데 차에는 꼭 필요한 것들, 뭐 여러분들이 굳이 집에 갖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여기 수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하 4도의 외기 온도에서 저희가 지금 15.2km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이동안 지금 저희가 기록한 연비는 14.4km/리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의 복잡한 환경에서 시승을 했다는 걸 감안해보면 진짜 훌륭한 수준의 연비라고 느껴집니다. 14.4km/리터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철에는 전기차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의 유류비가 든다고 할 수 있어요. 전기차는 지금 충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충전 사업자, 완속 충전 사업자들이 다 같이 가격을 올렸잖아요. 지금 완속 충전 가격을 보면 킬로와트 시당 충전 가격이 이제 300원이 대부분 넘습니다. 이제는 급속 충전 가격하고 킬로와트 시당 충전 가격이 20원 안팎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하지 싶은 정도로 완속 충전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기차는 겨울철에 전비가 또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겨울철 기준으로는 하이브리드랑 유류비 충전비 차이가 그렇게까지 경명하게 나진 않는다,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그럼에도 더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효율성도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수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런 도로에서 바로 작동이 되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HP 트림은 기본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수준의,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가장 최신 수준의 ADA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전식 핸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도 2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핸들을 조금 뻣뻣하게 뚝뚝 토크식으로 제어를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조향각 제어 방식으로 커브를 읽고 핸들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그런 식의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적용되다 보니까 내가 방향지시 등을 넣고 나서 이 차가 판단했을 때 끼어들 수 있으면 차가 알아서 끼어드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쓸 때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물론 우리나라에는 지금 FSD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너무 잘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 4천만 원대 이 중국산 테슬라 모델들에는 FSD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못할 정도는 아니다,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유럽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안전 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된 다음 시점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FSD가 된다는 거지만,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도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여전히 HD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정도의 아주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 1월 시점에 탈 때는 그런대로 못 쓸 정도 아니다,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HD1과 HD2는 이 메인 카메라의 이 하드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모빌아이 IQ 칩 센서 자체도 IQ4 칩이 들어간 시스템이라서 HD1하고는 하드웨어부터가 훨씬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이 HD2의 핵심은 차종별 맞춤형 소프트웨어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걸 일일이 이 산타페에 맞게 코딩을 해서 산타페에 딱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HD1보다는 HD2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H픽 모델입니다. 현대가 엄선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을 이 트림 하나에 다 모아놨다는 건데요. 시작 가격은 개별 소비세의 3.5%,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4,508만원 시작입니다. 4,508만원이면 나름대로 중형 SUV 중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돼 있는지 보죠. 프레스티지, 이 중간 트림에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인조가죽 내장이 적용됐어요. 멀티트리 커버, 도어 암레스트, 콘솔 사이드부 인조가죽 내장이 적용됐고요. 헤드라인과 필러에 스웨이드 내장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왔습니다. 18A로 움직이고 4웨이 럼버 서포트, 자세 메모리 시스템, 스트레칭 모드까지 다 지원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운전한 지 1시간이 지나면 이 골반이나 허리를 좀 스트레칭 해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동식 스티어링 휠도 적용됐습니다.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라든지 HUD라든지 다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빠진 옵션이라고 하면 빌트인 캠 2, 중강연출 내비게이션, 와이드 썬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20인치 휠 타이어, 요 정도 빼고는 다 들어간 진짜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짜 핵심적인 기능들은 쏙쏙 들어가고 거의 풀옵션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시작 가격이 4,508만원. 요 정도면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모델 Y RWD랑 시작 가격 차이가 대략 200만원 중반대까지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현대차랑 테슬라의 이 보험료 차이,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하고 나면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가격 경쟁력은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셀토스 풀옵션 살 바엔 한 200만원 보태서 산타페 H픽 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H픽 트림은 가성비가 꽤 있는 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H픽 드림을 시승해 봤는데요. 4,508만원이면 지금 2026년 1월에 선택할 만한 패밀리카로서는 상품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